9월 넷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호스텔 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스텔 월드. 사실 예전부터 좀 배낭여행 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죠. 우리 OTA의 양대 산맥이죠. 부킹닷컴, 부킹홀딩스 그리고 익스피디아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그 OTA의 시장에서 굉장히 호스텔 월드는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이 벌써 호스텔 월드가 창업한 지가 거의 한 22년?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래서 어, 오랜 역사와 또 그리고 180여 개국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영향력도 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텔 월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스텔을 위주로 해서 숙박 중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난 20년간 물론 이제 OTA 시장에서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만은 호스텔 월드는 조금 더 혁신이 더 필요한 사실은 OTA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스텔 월드가 주로 이제 상대를 하는 주요 소비자가 매번 계속 어린 층만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대가 바뀐다 해도 계속해서 20대 또는 뭐 30대 초반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실 호스텔이라는 그 숙박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혁신을 하고 있냐면은 그 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 중에 G 어드벤처스라고 세계적인 또 여행사가 있거든요. 그 여행사랑 협력을 해서 로미스라는 별도의 이 호스텔 월드에 입점된 그 호스텔 중심으로 소그룹 모험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었고요. 여행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런칭하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어플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 출시가 지금 안 됐는데요. 이게 솔로 시스템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어플이에요. 이게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 솔로 시스템이 이제 어떤 앱이냐? 이름에서도 벌써 약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 호스텔 월드의 주요 사용자인 MZ세대의 83%가 혼자 여행한 경험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솔로 시스템이라는 앱이 기존의 호스텔 월드가 약간의 소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따로 떼내 가지고 하나의 어, 호스텔 기반 SNS가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혁신을 이제 해야 사실 호스텔 월드도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솔로 시스템이라는 곧 출시되는 앱이 내가 묵는 호스텔 체크인하기 14일 전부터 체크아웃 후 3일 후까지 이 호스텔 기반의 채팅,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여행을 하는 동료 게스트를 이 솔로 시스템 앱을 사용하기로 승인하면 이제 승인한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친구도 맺을 수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소셜 미디어죠. 근데 소셜 미디어인데 뭐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냐? 내 숙소, 호스텔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호스텔이나 같은 목적지 도시가 되겠죠. 이 도시를 예약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iOS용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용으로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안드로이드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 우리 지금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MZ세대 분들에게는 사실 한국은 사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실 분들 글쎄요.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 동료 여행자와의 상호작용을 여행에서 굉장히 기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iOS용은 제가 한번 나오면 미국 계정으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보고 제가 후기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월드, 전 세계 호스텔 취급하는 가장 큰 OTA에서 호스텔 기반의 소셜미디어 만든다, 곧 나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최근에 요 TVN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운탄고도 마을 호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능이죠. 이게 이제 이 예능의 배경이 되는 이 강원도 운탄고도 1330. 이게 오랫동안 이제 이 폐광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쇠퇴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운탄고도가 뭔가 했더니 마치 한국판 산티아고처럼 지금 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요. 영월, 정선, 태백, 삼척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굉장히 긴 173km 정도 되는데 이게 다 걸으려면 한 8박 9일?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다 걸으려면. 그러니까 산티아고도 그런 길이잖아요. 뭐 한 달 정도 잡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요 길 중에서 이제 영월에 모운동이라는 동을 배경으로 해서 원래는 마을 호텔이 없는데 이 예능을 찍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이제 마을 호텔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마을 회관을 이제 마을 호텔로 꾸며가지고 그 윤스테이처럼 연예인과 그다음에 그 엄홍길 등산가 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호텔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게스트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이제 이 예능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탄고도판 윤스테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호텔리어가 돼서 게스트들을 맞이하는데 저는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이 이 예능 프로 명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마을 호텔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연출자가 당연히 알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언론사랑 가진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PD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PD가 마을 호텔이란 수직적 호텔이 아니라 수평적 호텔이다. 예, 마을 전체가 호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을 호텔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져와서 재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제 이게 예능 제목까지 등장한다는 거는 점차 더 이 지역 재생이나 지역 관광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인 대표적이죠. 이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재현된다는 건데요. 좀 대중화될 거다라는 이제 어떤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예능 그 소개 문구에 보면은 마을 회관을 호텔 객실로, 마을 앞마당을 호텔 테라스로, 마을 골목길은 호텔 로비로. 이게 바로 그 수평적 호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호텔이라는 게 그 마을 전체가 관광객을 맞이를 할 때 호텔의 기능을 나눠서 마을 전체가 수행하는 주민 주도형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일본에도 사례가 많지만 한국에도 이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고한 18번가 그리고 공주의 그 봉황제 이런 마을 호텔들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 영월의 이 모운동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예전에 짝이라는 그 예능 기억하시죠? 예,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여기서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을 회관을 개조해가지고 호텔처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게 TV에 방영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PD는 이거를 계속 뭐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시라면서 그냥 시설 개조한 건 놔두고 갔대요. 촬영은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주민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지역에 일임을 하고 촬영이 끝나고 철수를 했는데 이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송이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마을 호텔이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여행자들 찾아오니까 이거를 실제 숙소로 개조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마을 호텔을 표방한 방송 때문에 또 이 마을에 정말로 마을 호텔이 생겨난 상황이 됐고요. 이 한국의 산티아고를 목표로 하는 이 운탄고도 이 사업이 사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이 방송 시점도 참 절묘한데, 물론 뭐 강원도하고 뭔가, 있었겠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게 딱 지금 방송이 나가고 나서 10월 1일에 그 운탄고도 개회식을 하면서 이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거기서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운탄고도 뭐 느리게 걷기 행사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인터넷 그 운탄고도 사이트에서 그, 그 신청을 받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 운탄고도 마을 호텔에 나왔던 이 지역들을 실제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트레킹 여행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막 기회다. 10월 1일부터 정식 개장이 시작이 되고 아직 공사 구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운탄고도 홈페이지에서 그 공사 구간 같은 거는 확인을 하시면서
길 트레킹 여행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TVN에서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운탄고도 마을 호텔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마을 호텔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은 좀 뉴스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뭐 방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뉴스레터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있죠. 뭐 관광공사도 있고요.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여행업 유관 기관들에서 지금 어떤 걸 수행을 하고 있냐면 여행업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 주도 하에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업계 종사자분들의 교육에 투입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종사자 대상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도 있고요. 저 이제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칭, 컨설팅 같은 이렇게 1대1 맞춤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저는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뭐 온라인 교육 촬영도 해야 되고 실제 오프라인 강의장도 가야 되고 이 일도 지금 올해로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좀 올해는 특히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전통적인 여행 산업과 지금의 여행업의 아예 정의 자체가 달라진 건데 이거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만 가르쳐 드리면 이게 디지털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어,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의지나 역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 확신이 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행사 개별 컨설팅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이제 잘 하고 계신지 뭐 지원금 받은 걸 잘 쓰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 단계였는데 어 나이가 저랑 거의 차이가 안 나시는 지금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들은 여행의 미래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플랫폼은 우리 사무직 일자리를 뺏을 뿐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 회원 정보를 공유해주지도 않고 회원을 뺏어가는 플랫폼에 입점하는 건 가능한 피하고, 온라인 광고 집행을 통해서 다이렉트 모객만 하겠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지역의 여행 상품을 만들면서도 그게 소비자보다 본인들이 더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음. 이게 전형적인 어, 바뀌기 전에 여행업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이 바뀌기 전에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어, 나는 그런 여행을 만들 거지만 나는 그런 여행을 본인 개인의 여행은 그걸로 안 간다. 여행사 여행으로는 안 간다. 이게 뭐 말인지 뭔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플랫폼이 여행의 미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왜 플랫폼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들도 안 가는 여행 상품을 꾸역꾸역 만들고 안 팔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광고에 지원금을 투입하시는 걸 보면서 디지털 전환이 뭘까? 온라인 광고를 때리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주는 건가라는 아주 정말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만 이용하면 디지털 전환인가라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20대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예. 진짜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텐데 아울러 저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한 여행사를 발견했는데 이 원어고 트립이라는 여행사인데요. 2030이 아니고 20대만을 위한 그룹 여행. 우리 MZ세대는 패키지 여행 안 한다며. 근데 여기 건 되게 잘 팔리거든요. 게다가 30대 빼고 20대만 20대가 더 팔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룹 여행을 하면. 근데 이 원오고 트립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금 유럽 여행 계속 시즌별로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다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되게 특이하게 여행을 내 돈 주고 가는 건데 신청서를 써야 돼요. 내가 왜 이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사의 강점이나 왜 이런 건지,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뭐 굴지의 IT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아주 정말 패기 넘치는 여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여행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신생 여행사들, 지금 이제 디지털라이즈된 세대가 그 만드는 여행사들은 아예 여행업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요. 소비자들에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은 항상 우리 업체보다 현지 정보가 부족할 거고, 우리가 현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상품을 만들 거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 정보를 얻는 건 지금 소비자들 더 잘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묶어주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행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행자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는 게 지금의 여행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전통적인 영역에 대한 이 전환 교육 비중을 좀 줄이고 약간 미래로 나아가려는 업체들이나 뭐 개인분들과 좀 더 많은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비중을 두는 비즈니스를 저도 계획해 보려고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여행이나 관광업으로 진출할 목표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신입이나 경력직 또는 뭐 지금 이제 새로워진 여행업으로 진출할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회사를 고르실 때 과거의 네임밸류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서 내 또래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뭔지 여행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다. 스타트업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 여행업의 변화된 그 지점을 제대로 바라보실 수 있거든요. 일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0대들만을 위한 여행사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여행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호스텔 OTA죠. 호스텔 월드에서 호스텔 기반 소셜미디어 만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능에서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실제로 그 세트장을 다시 이제 호텔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배경이 되는 그 운탄 고도가 한국의 산티아고를 꿈꾸고 있는 트레킹 길이다. 새로 지금 10월 1일부터 오픈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만을 위한 여행사들이 출연하고 있고, 패키지냐 아니냐, 뭐 플랫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여행업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여행업이 해결해줘야 될 일들, 여행업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해결해줘야 될 그 문제의 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커뮤니티.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요 원오고 트립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추후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